이거 내신할 때 이걸 보실 분도 있으신데, 첫 번째는 이제 상고사 접근론인데, 이거 내가 재밌으려고 갖고 왔거든요.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올해 수능 특강은 유달리 이런 지문이 많은 것 같아. 우리 앞부분에서 공부한 것도 있지만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실려 있었거든요. 자, 상고사 연구, 그러니까 기원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원전 역사 고조선으로 알고 있잖아요. 단군 신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곰, 호랑이, 마늘, 쑥, 냠냠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사실상 신화인데 사실상 그냥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걸로 이제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뭐 부족국가, 상징물, 토테미즘 이런 식으로 엮어갖고 실제 역사로 인지함으로써 충분히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다가 올해 수능 특강 얘기고요. 제가 갖고 온 거는 2013년 EBS에서 나온 책인데 딱 10년 좀 넘었죠. 이딴 걸로 과연 우리 상고사 연구를 확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 글입니다. 소재가 같으니까. 그래서 같이 읽으면 더 좋아요. 세트로 나오기도 좋은 테마니까 이따 저랑 해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도덕적 행위예요. 자, 올해 좀 도덕적 행위 좀 어려운 거 나왔는데 정확히는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를 왜 하는가, 인간은. 그거에 대한 입장입니다. 5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 5명이 나온 이유가 있냐? 어차피 맨날 다루는 주제야.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가, 그 정당성 어디서 찾는가는 맨날 나오는 건데 깔짝깔짝 맨날 나온단 말이야. 이 지문 제가 갖고 온 게 2023년 2년 전에 EBS에서 출판한 고난도 파이널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건데 다 자주 나오는 아저씨 5명 올스타 다 출동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그냥 도덕적 행위의 정당성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자고요. 그리고 하이징하는 이게 제일 제가 설레는 주제인데 오늘 멤버가 이 얘기를 나랑 할 사람이 서동이 너 티어 어디야? 그렇군. 아쉽습니다. 이거 게임론입니다. 게임론. 저번에 뭐 그 비트캐시타인 게임이론인가요? 아니, 그딴 게 아니라 진짜 현대 철학이고요. 현대 게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게임을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고 하우징하가 올해 수특에 실려 있고요. 이 연구를 좀 더 세부화시킨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난 게임을 좋아하잖아. 이 게임은 왜 재밌지? 이 게임은 왜 재밌지를 여기 있는 이론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재미난 지문일 겁니다. 세 지문 한번 해본 다음에 문학 오늘 3개 준비됐는데 북청가 용부가잖아요. 장편 가사예요. 그래서 오늘 좀 깁니다. 서둘러서 한번 잘 해보자고요. 페이지 4쪽으로 올게요. 상고사 접근론. 아까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과연 삼국유사 곰, 호랑이로 처리될까라에 대한 의문인데 세부화되어 있습니다. 자, 몇 문제야 이거? 3문제밖에 안 되네요. 단숨에 풀 수 있습니다. 5분 40초 어때요? 5분 40초. 일단 제대로 볼게요. 출발. 제일 쉬운 지문이고 거의 몸풀기니까 시간 다 됐네요.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2가지 자료 쓴다는 거 캐치했나요? 이문단 첫 줄에 써 있네요. 문헌 그리고 고고학 자료 이걸 쓴대요. 그래서 문헌을 꺼낸 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요. 삼국사기는 삼국시대 이전 얘기가 거의 없어서 사실 상고학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삼국유사를 써야 되는데 A에 묶여있는 신화 전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뭐냐면 시작부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렇게 써있대요. 당구관검은 요임금 즉위 50년 뒤에 고조선을 개국했다고 되어 있다고. 근데 이 요임금도 지금 증명이 안 된 신화 속의 존재인데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뽑아내기에는 이미 진실이 아닌 아직 역사로 고정되지 않은 요순 시대, 요임금 시대 때를 기준해서 역사를 서술한 것도 사실 무리가 있다. 우리가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근거가 중국 전설에 기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근거가 좀 약하다는 얘기.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 고고학 이제 유물을 통해서 발굴을 통해서 하는 거긴 한데 이것도 아직 따로따로 나눠서 파편화돼서 지금 유물을 발굴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 더. 자, 내가 아까 물어본 거 거기잖아. 여러 종족이 공유할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같은 종족이어도 다른 양식 문화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물을 발굴해서 같은 유물이 나왔다. 그러면 같은 국가가 여기 같은 민족이 여기 살았나라고 추측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발굴로도 설령 발굴이 성공해도 그것만으로 상고학 역사 범위를 정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결국에 고고학 자료, 문헌 모두 다 현재 상태에서는 완벽히 복구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꼭 오레스투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답 보러 갑시다.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다양한 종족이 각기 서로 다른 문화 발전?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방금 했던 주장 근거랑 반대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종족도 같은 문화를 공유한 때가 허다하다라고 했잖아요. 허다하다, 많다는 거고. 자, 그러면 정면을 반박한 얘기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골라주시고요. 2번 문제는 선지 4번이죠. 뭐 적지 않고 오래 했으니까 이건 딱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3번 왜 아닌지만 보고 갑시다. 선지 2번은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충분하다가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아니고요. 선지 3번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반대네요. 역시 고를 만한 게 없었습니다. 자, 4번 골라주시고요. 넘어갑시다. 이거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고조선 범위 어떻게 추측하는지. 비파형 동검 출토 지역에서 이게 고조선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문에 따르면 그것만으로는 고조선 영역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꼭 고조선이 아니어도 다른 종족이나 민족이어도 그 비파형 동검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답 보러 갈까요? 선지 4번입니다. 기억 니은 중국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니요. 이거는 이 얘기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기억 니은을 조합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은 오히려 중국 역사에는 우리 민족의 한국사의 실체를 좀 무시하는 서술들이 많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중국에 의존해야 된다? 좀 이상한 거죠. 오히려 니은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기록을 참고하되 좀 더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게 맞는 논리가 나올 겁니다. 자, 어려운 질문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우리도 저런 시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노인네 돼갖고 이제 여러분들 성인 되기까지 몇 달 안 남은 거 아시죠? 호호호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적 주체가 된다고요. 민서야, 네가 그래도 나랑 같이 한 고인물이잖아. 1학년 때부터 있었으니까. 맞지? 너도 오래 다녔다. 이제 가. 근데 뭔 얘기를 했지? 내가 그때 너한테 그랬어. 지금은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게임으로 치면 초보 채널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초보 채널은 이 한국 서버인데요. 초보 채널이라는 데가 있는데 20레벨까지는 서로 PK가 안 돼요. 서로 경쟁이 안 돼요. 오직 사냥하고 스스로 이제 성장만 가능해요. 레벨업만 가능하고 아이템하고 뭐 능력치 올리고 딱 그것만 가능하지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울 수 있는 건 안 돼요. 대신 20레벨이 되는 순간 19레벨까지는 초보 채널인데 20레벨이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저 아직 21렙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40렙한테 이길 수가 없는데요.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19레벨까지 잘 파밍해서 좋은 아이템, 좋은 능력치 좀 쌓아놓으라고 한 건데 이제 자유 채널 갈 시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인이 되면 전 아직 20살이어서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죠. 반대로 저는 40렙인데 아이템이 없는데요. 이것도 문제예요. 나이값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20레벨 때부터 살아보시면 되는데 나는 재밌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말 어른이 훨씬 재밌어. 근데 이 말 함부로 안 하기로 했잖아. 재밌을 수도 있고 안 재밌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재밌으려면 올해 마저 파밍을 잘 마무리해보는 거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솔직히 재밌어. 솔직히 재밌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안 하려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대학교를 뭐 이렇게 했으니까 솔직히 그래. 나 알바 지원해봤는데 떨어진 알바 없어. 알바 다 뽑았어. 과외 한다고 했으면 다 시켜줬어. 그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노가다도, 노가다는 말 취소. 미안합니다. 일용노동직도 대학교 보고 뽑아 임마. 왜 그럴까? 기본적인 성실도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성실도는 뭘로 증명할 건데? 대학교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기 시작한다고. 개편해요, 살기. 자, 또 얘기가 세서 미안해. 근데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대학 다양하게 갈 거잖아. 다 똑같은 대학교 안 갈 거잖아. 근데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불만족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만족의 기준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뭐 어디부터 서성한부터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정도면 내가 가진 성실도를 어느 정도 보였다고 생각해.
내가 양아치가 아님을 충분히 증명한 것 같아.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학교예요. 그렇게 잡으세요, 기준을. 이 학교는 그치, 이 학교 나왔다 가면 내가 어디 가서 그래도 양아치가 아님을, 내가 몸에 문신이 없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딱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충남대가 가성비가 좋은 거야. 기본적인 성실도 깔아준다고. 서울대는 좀 별로지 않아? 좀 또라이일 것 같고. 넘어갈게요. 야, 이제 어려워.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조금 어렵거든. 첫 번째 거 좀 못 풀기였잖아요. 근데 주제를 내가 잡아드릴게요. 이거 토요일 날 봤는데 엄청 어려워하더라고. 네 줄 있거든요. 네 줄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게 뭔지 좀 디테일하게 잡아보세요. 자, 네 줄 읽어보세요. 편하게. 다 읽었나요? 자, 세 번째 줄에 과연 그러한가, 이게 주제예요.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의문, 이게 주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철학자들의 대답이 있을 거야. 근데 뭐에 대한 거야? 성재야, 안 자고 있지 아직? 과연 그러한가? 뭐가 과연 그러한가? 그것만 잡아봐. 되게 쉬워져 그럼. 성재야,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뭐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러할까? 뭘까? 도덕적 행위, 빨리 봐봐. 첫 줄 봐봐. 도덕적 행위는 왜 하는가? 여기에요, 여기.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기요.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한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의문을 던진 게 그거야, 주제가. 과연 그러한가?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이 옳다가 정말 맞는가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여기 나온 5명들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돼요.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야. 야,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뭐라고 한 걸까? 이 윤리적 행동은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윤리적 행위는, 도덕적 행위는 이득이 되는 거 하는 거다 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두 팀이 나옵니다. 2대2예요. 2대2인가? 2대2야. 아까 5명이라 했잖아요. 5명 있으면, 둘 있으면, 한 명은 뭔가 튀어나간 얘가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좀 찐따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5명 한번 잘 분리해서, 야, 이 정도면 다 알려줬다. 절대로 틀리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시간 좀 드릴게요. 문제 많다. 6문제지만 어휘 문제가 껴있으니까 5문제 잡고 8분 40초 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아니라고 하는 게 트라시마코스하고 홉스입니다. 아니야, 자기 이익과 무관이 아니라 이거 다 지 이득 때문에 한 거야 라고 하는 중이에요. 트라시마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도덕적 행위가 왜 이득인데? 아니, 왜냐면 처벌을 받기 싫거든. 처벌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야. 어차피 사람은 자기 행동대로 해. 그러면 처벌이 없으면 그러면 굳이 안 할걸? 이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홉스는요, 좀 더 이걸 정교화시킨대요. 둘이 지금 다른 얘기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여기를 잘 봤어야 됐어요. 3문단 첫 줄 볼래요? 3문단 첫 줄. 도덕적 행위를 하는 이유와 관련된 트라시마코스의 관점을 여기요! 더 정교하게 정리한. 같은 얘기예요, 님들아. 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결국에 관련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트라시마코스는 뭘로 해석하냐면요. 내가 이 도덕적 행위를 안 함으로써 처벌받는 것보다 도덕적 행위를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것이 내 이익이 더 크니까 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까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죠. 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요, 자연상태 하는데, 홉스는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들 교육청 모의고사도 한번 만나봤을 텐데 리바이어던이라고 했었는데요. 내가 어디 학교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있잖아, 괴물. 리바이어던. 자, 여기가 아닌가? 호호호. 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레비아탄이라고 하면 좀 알아듣던데. 역시 게임 찐따들은 안다니까. 몬스터 중에 레비아탄 이런 몬스터들이 있어요. 물고기 계열이야. 바다의 괴물이야. 바다 괴물이야. 얘가 크라켄하고 세트야. 그 리바이어던이 홉스가 말한 괴물이야. 국가를 말해요. 그럼 국가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님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거 우리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선택해서 만든 권력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배경이 있는데 로크, 홉스, 그리고 저기 누구야? 루소. 이게 3단 콤보가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거 작년 수트에도 있었어. 재작년인가.
참나코스인데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예요. 한번 들어볼래요, 이거? 어차피 또 만나거든, 언젠가. 로크가 처음에 이거 사회계약서를 제시할 때는요, 절대 왕정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약간 뭐 루이 몇 세가 짐이 오늘 뭘 하고 싶은데 뭐 하거라 하면 따라야 돼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신 때문에요. 중세 초중기이기 때문에 신이 사상을 지배해요. 근데 왕은 신이 임명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황한테 가서 그 세례도 받고 오는 거야. 약간 신의 뜻이야, 왕의 뜻이. 문제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합리적이 됐거든요. 신이 어딨어? 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시작한 거야. 그러면 왕을 따라야 되는 이유, 신께서 명령하셨으니, 신의 대리인이니, 신이 진짜 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왕권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야. 그래서 로크한테 의뢰를 해요. 저 어떻게 하냐, 나 이제 내 말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기다려보시라고. 그래서 로크가 만든 게 이 사회계약서인데 방금 여러분들 읽은 거랑 거의 똑같아요. 원래는 신 그런 거 없다. 당연히 그렇고, 근데 원래는 자연 상태, 아무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 상태는 자, 아무도 생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돈을 집에다 식량을 쌓아놨어. 그러면 넌 자고 일어날 수가 없다. 누군가 널 죽이고 그걸 가져갔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제를 깔아요. 자연 상태, 무지의 폐. 근데 이거는 너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설정하고 걔한테 권력을 몰빵하면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인간이 옛날 때부터 생각해서 이미 자발적으로 합의를 한 거다. 자, 이분 왕의 말을 따라야 되는 이제 이유 알겠지? 이래야 우리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모두 다 권력을 몰아놓은 상태가 오히려 좋다고 라고 이제 변호한 거예요.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사회계약설이 민주주의의 초석이에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원래 출발은 절대 왕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근거였다고. 뭐 그런 거였대요. 뭐 여기서 나온 홉스도 로크 다음에 나온 건데 논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는 절대 왕권 지지가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됐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꺼낸 거래요. 비슷해요, 논리가. 됐을까요? 생존. 같은 논리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세요. 다음 문단, 4문단이 이렇게 시작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7쪽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반면에요, 반면에.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트라시마코스하고 홉스와 반면에 플라톤은 자기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이에 의견하기는 비도덕적이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자기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정당한가요? 라고 하면 네, 이라고 대답하는 게 바로 플라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하는 게 맞아, 그거 맞아.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자기 이익과 상관이 없는데 왜 해? 라고 하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영혼을 바르게 인도해서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그런 거다. 궁극적 목적인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7쪽에 그냥 맨 마지막 봐봐요. 맨 마지막 줄. 7쪽의 맨 마지막 줄.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 여긴다. 인생의 여기야. 궁극적 목적은 행복. 궁극적 목적은 행복. 같은 말로 치환되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니은 밑줄 보세요. 니은 밑줄. 이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결국에 목표가 뭐예요? 도덕적 행위를 통해 행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인도하고 있대요. 됐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와 휴문 이 이론을 받아간 사람입니다. 방금 니은 다 읽었잖아요. 니은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마찬가지로 최고 가치는 행복.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이성적 작용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성 어쩌고저쩌고 얘기 좀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문단 가봐요. 근대 철학자 휴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다만 차이점은 이성이 아니라 동정심이 근원한다고 본대요. 됐을까요? 도덕적 행위는 자기 이익과 무관해서 정당해지는 거야. 그러면 왜 해? 도덕적 행위를 행복해질 수 있거든. 이런 겁니다. 이익은 아니지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들 맨 마지막 칸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가 난 들어감으로써 이 질문이 되게 재밌었는데. 니들 뭐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 행위를 이익이니까 혹은 이익은 아니고 이익은 아니지만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고? 니들 뭔 소리 하는 거야? 를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지막 문단 첫 줄 보세요.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마지막 문단. 맨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도덕적 행위를 하는 이유를 자기 행복. 누구겠어요? 지금 두 번째 팀. 응 팀이요. 이나 이의 첫 번째 팀이요. 트라시마코스 홉스요. 처럼 무엇인가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얘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도덕적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예, 목적론입니다, 이게. 자, 근데 칸트는 의무 때문이라고 한다 하면서 끝나죠. 됐을까요? 이거 윤리 공부하신 분한테는 좀 쉽지 않습니까? 칸트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에요? 오케이, 정언명령, 의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납니다. 정해진 걸 하면 선한 거고 정의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게 뭔 꼰대 같은 소리예요. 나름 철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게요. 다른 이유가 붙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거다. 도덕적 행위는. 다른 이런 부가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칸트였어요. 자주 나오는 아리스토텔이고 5종 세트였죠. 자, 문제 보러 갑시다. 4번의 답은 3번이요. 다시 봐봐요, 이거. 도덕적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 네, 두 팀이요. 응, 아니 팀. 그리고 제3의 입장, 칸트요. 니를 뭐하니? 요게 3번에 이 지문이 전체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다 있지 않거나 좀 삐걱거려요. 5번 문제 볼까요? 요거는 아까 그 이성 짜지라는 건데 선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이 있어야 도덕적 행위를 한다? 아니요. 디귿 밑줄 보시면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적 덕을 지니고 있고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적인 덕은 몇 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선지 1번 논리는 어긋나죠. 지적인 덕이 있어야 도덕적 덕을 행할 수 있다? 아니야. 도덕적 덕은 대부분 사람이 갖고 있고 지적인 덕은 소수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 1번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다음. 동이야, 졸리지? 6번 뭐 골랐니? 6번. 다 골라서? 아주 잘했습니다. 가가라고 했는데 잠깐만, 가가 누구였냐? 누구? 흉은 어떻게 해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거야? 동정심, 감정, 그거에 근원해야 되지 않나요? 선지 5번 합리적 판단이라는 드립은 흉이 그렇게 선호한 말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감정 혹은 사회 구성인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선지 5번만 합리적 판단, 이성을 꺼내왔어요. 이건 누가 할 말이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말입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죠. 구조만 보면 어떻게 설계되는지 좀 보여요, 문제가. 여러분들 7번의 답은 일단 2번인데요. 7번의 답 2번인 거는 뭐 복붙인데 1번 왜 아닌지 잘 생각해봐. 이게 미묘한 말의 차이야. 아까 기억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도덕적 행위를 당위적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무슨 말이냐? 처벌을 받지 않으면 굳이 자기 이익이 없는데 도덕적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요 말하고요. 선지 1번은 조금 달라요. 도덕적 행위는 개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달라요. 굳이 안 지킨다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했다고 하면 아니에요. 달라요. 말이 미묘하게. 2번이 별 틀어짐 없이 그대로 복구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려웠다고 하던데 잘 맞추셨나? 자, 8번은요. 보기 안 볼게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도덕적 행위를 하냐? 이성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선지 4번 보겠습니다. 순자는 자, 여기서부터만 보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이성적 능력을 발휘. 벌써 틀렸죠. 아리스토텔레스처럼이라고 해야죠. 9번의 답은 4번이래요. 파이팅. 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을 여기다 적용시켜 보세요. 뭐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핸드폰 게임 하나라도 해보시지 않았나? 가끔 뭔가 몰입했던 게임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뭐 닌텐도도 좋고 뭐도 좋고. 왜 그랬는지 여기 있는 이론으로 설명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40분밖에 안 됐어요. 뭘 이렇게 벌써 피곤해. 오늘 일찍 끝나요. 라고 했다가 지금 토요일날 일찍 못 끝내서 욕먹었거든. 취소. 방금 그 말 취소. 최선을 다해보자고. 자, 이 집은 좀 짱나요. 생긴 거 보면 알겠지만 양이 좀 많은데 일단 처음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저 4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거 4개 각각 설명 끝나면 끝나는데 왜 이게 길어요? 저 4가지 네모 안에 있는 거를 조합시키는 거야. 이 게임은 뭐와 뭐를 가져서 재미있다.
이 게임은 뭐와 뭐를 가져서 재밌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조합 경우의 수가 나와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거지. 번지수만 잘 찾을 수 있다면, 정보가 어디서 분화되는지만 캐치할 수 있다면 문제 풀다가 넘어와서 다시 보고 풀어도 괜찮은 문제예요. 자, 시간 재드릴게요. 5문제고요. 똑같이 8분 40초 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한번 해보시죠. 출발. 요거 하고 쉴게요. 요거 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리니지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리니지인데. 아이템 어떤 사냥을 해서 뭐 마왕, 뭐 보스를 쓰러뜨리니까 아이템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템이 랜덤으로 떨어진대요. 임의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요거는 일링크스를 하긴 좀 그렇죠. 요거는 알레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임의의 보상, 즉 정해지지 않는 우연성을 말하는 거고, 다만 그 안에 내가 규칙에 따른 의지가 적용된 거잖아요. 얘는 아이템을 임의의 보상을 떨어뜨린다. 내가 그거를 잡으면 의지를 가지고 그럼 랜덤한 보상이 나온다. 이 정도면 아고닐레아 조합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14번의 선지 2번 일링크스는 현기증이고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규칙도 없고, 그리고 나의 의지랑도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번지 점프가 예시로 나와 있네요. 그 성격을 여기서 아이템 랜덤 보상에서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14번의 답 2번인 이유가 여기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사실치 문제거든요. 쓱 봅시다. 10번에 1번 아곤 그냥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유야의 설명 초반에 나와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그 상호보완 관계는 근원적 조합이었어요. 근데 미미크리 일링크스는 그 잠깐만 잠깐만 AB 결합 나도 헷갈려. CD 결합과 달리 상호보완이다. AB는 아고날레아. 그리고 아고날레아는 근원적 조합 맞고요. 잠깐만. CD가 뭐였지? CD 미미크리 일링크스. 예, 둘 다. 야, 나 늙었나 봐. 둘 다 AB 조합이나 CD 조합이나 모두 다 근원적 조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를 띱니다. 선인 3번에 중간에 CD의 결합과 달리가 아니라 그것처럼. 됐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묶는 거 3가지 단계 묶는 것만 잘 보셨으면 됐고요. 12번의 답은 5번이고요. 13번의 답은 12번 넘어갈게. 13번 5번입니다. 이건 너무 대놓고 써 있으니까 그냥 골라주면 돼요. 일레아에 어떻게 아곤의 요소가 있나요? 기회의 평등. 자, 리스크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거면 일레아인데 아곤 쪽 요소가 있다. 그래서 답 5번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10분만 쉬어요. 10분만. 10분 쉬었다가 문학 합시다. 문학이 오늘 할 게 조금 많습니다.